시티번역의 번역독해 동의어 구분하기 4편. 자, 오늘은 부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록이라면 우리가 영어로 보통 appendix, addendum, supplement라는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책 끝에, 즉 권말에 모음집으로 된 부록이고, 두 번째 그림은 소책자로 된 부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책으로 안내서라는 책인데 어떻습니까? 각각 이 세 개의 그림을 보시고 여기에 알맞는 영어 단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appendix. 이것에 갖고 있는 의미는 보통 권말, 즉 책 끝에 보면 모음집으로 주석, 해설, 통계 등의 또는 참고기사 등에 있어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참고 내지나 또는 보충 설명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부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맨 왼쪽에 그 한글로 된 그 주해 갖고 뭐 프롤로그 1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러 장으로 책 밑에 여러 장으로 이렇게 모음집을 해서 부록을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요 어떤 그 맨 위에 그 주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만약에 오른쪽 같이 번역을 한다면은 어펜딕스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주니까 이거 주석이니까 이거 혹시 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트라는 그 개념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그 지금 텍스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기 보면 거기 뭐 프라이즈하고 1번 이렇게 써 있죠. 각 그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그거에 대한 각 줄을 설명하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노트 1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경우가 각 주에 대해서 들어간 주석으로 이게 의미인데, 이것과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ddendum,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문 자료에 대해서 간결하게 또는 이를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축소한 별도의 내용문의 부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왼쪽 한번 그림을 보시죠. 노란 재계를 보시면은 책이 굉장히 두껍죠. 이 내용을 축소시켜서 요약시킨 어떤 별도의 오른쪽에 보면 부록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책을 갖다가 우리가 addendum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Addendum for CDMA 2000 RLP and Additional Packet Data Support IMT 2000 3GPP2 고속 패킷 데이터를 위한 CDMA 2000 무선 링크 프로토콜이 부록서. 여기서 부록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무선 링크 이 프로토콜 책은 아마 굉장히 두꺼운 아마 매뉴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약을 시켜서 책을 조그맣게 어떤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든 어떤 그 부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addendum 또는 뭐 an appendix at the end of the book, 권말의 부록.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말의 부록이지만 여기서 addendum하고 appendix는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appendix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권말에 아까처럼 설명한 것처럼 이 본문 내용을 대해서 어떤 대해서 뭐 주석이나 해설이나 통계 등의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충 설명한 것으로 오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addendum을 쓰게 된다면은 이 책을 뭐죠? 권말에다가 요약을 해서 만든 부록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서플리먼트는 좀 내용이 좀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의 뜻입니다. 뭐 보충도 되고 뭐 보강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포트 되는 어떤 자료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 본문 자료, 그 본문 내용에서 어떤 항목이 하나 있어요. 항목. 근데 그거는 그 내용 안에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문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그 내용 항목을 가지고 향후에 그것을 아니면 그 본문 전체 자료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더 향후에 이거를 좀 더 보강 증강을 위해서 별도의 두꺼운 어떤 책이나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발간하는
부록을 얘기하는 건데 좀 한번 내용으로 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법에 대해서 공포를 하죠. 근데 공포를 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괄적이고 이렇게 조금 어떤 요약적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법이 공포되고 나서 그 향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죠? 시행령이 만들어지죠. 그 시행령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지죠. 예. 그렇게 그 시행령처럼 만들어지는 것 갖다가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예산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어떤 항목을 항상 두죠. 하지만 그때 그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발간당일 당시에는 별도로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 얼마 이렇게만 나오지만 향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돈을 다 소진하게 되면은 추가 경쟁이라는 어떤 그 예비비를 통해서 어떤 상세하게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하죠. 예. 그런 경우로 다시 이렇게 증보돼서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한번 그림을 보시죠. Supplementary Authorization Guideline Book. 요거를 번역하면 증보인가 안내서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교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브로셔와 같은 어떤 개괄적인 내용으로 먼저 그 내용문이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 교사 자격증에 관련된 자세한 어떤 안내서를 상세하게 만든 그 책을 이렇게 안내서서 이렇게 다시 발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또 밑에 보시면 또 Times Literary Supplement, 그러니까 타임즈의 문예 부록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타임 잡지지에 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어린 왕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뭐 그 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칼럼 내용 그렇게 길지는 않죠. 뭐 그냥 어떤 개괄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만 별도의 부록은 뭐냐면 그 어린 왕자에 대한 소설 전체를 하나의 부록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는 그거를 그럴 때의 어떤 그런 그 기사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세한 내용은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또 그 밑에 볼까요? Supplement of Record During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 기록물 증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실록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뭐 한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한글을 뭐 1446년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 한글에 대한 뭐 해례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세한 내용은 그 실록에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 향후에 다시 그 해례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 뭐죠? 책을 다시 발간을 하는 겁니다. 발간을 해서 그 낸 책을 갖다 이제 증보를 하죠. 그때의 영문을 표기할 때는 그거는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서플리먼트 2 사례 한번 일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미 합중국 개인 소득 신고서를 말하는 건데 그 왼쪽에 있는 그 빨간 테두리를 오른쪽에 확대시킨 것으로 8-A를 한번 봐보죠. Attach Schedule B, 즉 뭐냐면은 스케줄 B를 첨부하시오. 14번에 보시면은 Attach Form 47 A7인데 양식 4787번을 첨부시키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다 어떻습니까? 자세한 상세한 어떤 그 스케줄 B나 또는 양식 4787을 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죠. 자, Attach Schedule B, 즉 스케줄 B를 첨부시켜라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스케줄 B 양식입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앞에다 내용에다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별도의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첨부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스케줄 B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부분표 B, 즉 이거는 어떤 양식이냐면은 이자 및 일반 배당금 소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반응이었습니다.